질병 전문가인지 정치인인지 모르겠다. 네, 어제 오후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 급증세가 정부 정책의 혼선과 실책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태 확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로서 국민에게 밝혀달라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어제 낮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915명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세 책임을 져야 할 측 과연 누구일까요? 부산의 일부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 사태의 핵심 인물들은 정부 방역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뻔뻔한 주장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수도권 모든 교회 예배와 대면 모임을 전면 금지한 것을 두고 국민의 집회 자유 등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이야기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적반하장의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인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Don't make me
네, 8월 26일 수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엘리의 너나 잘해 들었습니다. 네. 이틀간의 휴가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똑띠가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없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롬디, 김다롬 아나운서가 또 오케이 잘 이끌어줬는데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잠시 쉬다가 왔더니 뭐 태풍 소식도 있고요. 코로나 확산세도 전혀 꺾이지가 않고 참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뭐 휴가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를 하고요. 네. 이틀 동안 그냥 집에서 아이들과 그냥 말 그대로 집에서 쉬는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요. 이틀 동안 청취자 모드로 여러분들 오케이 어떤 문자 주시는지도 네. 중간중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오케이 함께 즐겨주고 계시는구나 안도하고 돌아왔습니다. 3231번님께서 저는 우여곡절 끝에 다가오는 9월 5일에 공연을 계획했다가 취소하고 잠정 연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다들 그렇듯이 계획된 일들이 가로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 아이들도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개학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등교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으로 네, 수업이 대체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올해가 6학년인데 수학여행도 이제 못 가게 됐고 1학년인 아들 같은 경우는 입학식도 못하고 진짜 학교 생활을 제대로 친구들과 치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한번 뛰어놀지를 못했으니까요. 네, 참 이래저래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 마스크 착용도 잘 해주시고 거리 두기도 유지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열심히 애쓰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간혹 네, 듣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 소식을 좀 뉴스에서 보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일부 교회 네, 관계자들이 한마디 한마디 내놓는 발언들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 뭐 그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로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후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던지는 메시지 때문에 국민들이 좀 분노하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상식을 좀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네, 이 위기를 좀 잘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진짜 거리두기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일상이 지금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일상들마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오케이 가족들 여러분들 같은 진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는 분들만 계시면 이 위기 또 한 번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틀 쉬다가 왔더니 많은 분들께서 반겨주시네요. 4963번님, 똑띠님 오케이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오프닝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그걸 무시하고 방역에 협조 안 하는 거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 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빨리빨리 공개가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가능성 있는 분들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 탓을 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짜 뉴스들이 자꾸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3927번님, 똑띠 반갑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이틀 동안 다롬 아나운서가 참 잘해줬어요. 태풍 바비가 온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서 피해 없도록 단디합시다. 오늘도 2시간 책임져 주세요. 오케이 하셨는데 그럼요. 네, 우리 막내 앵수 김다롬 아나운서가 여러분들 네, 이틀 동안 오케이 잘 이끌어줬다고 칭찬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9422번님도 똑띠님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 다롬님이 수고하셨어요. 즐거운 휴가 되셨으리라 믿고 오늘부터 더 활기차고 재밌는 방송 기대합니다. 다 같이 라고 하셨는데 네, 이틀 동안 진짜 집에서 제대로 에너지 충전하고 왔으니까요. 그 에너지 여러분들께도 마구마구 전해드리겠습니다. 3308번님, 돌아온 똑띠 빈자리. 다롬 아나우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휴가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똑띠의 자리를 다롬 아나가 욕심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환영합니다. 역시 오케이는 똑띠죠 하셨는데 네, 제가 그럴까 봐 네,
휴가를 길게 가지 않고 딱 이틀만 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안부를 별로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김다롬 아나운서 칭찬만 해주시고 똑띠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휴가 길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부 변함없이 OK 리서치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볼 텐데요. 올 여름 보니까 뭐 장마도 유난히 길었고 또 태풍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지금 뭐 제주까지 어느 정도 북상을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태풍 피해 없도록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름 하면 우리가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여름 하면 생각나는 과일들이 참 많아서 여름 과일들 맛있어서 여름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 여름은 오롯이 그 맛을 다 못 즐긴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저는 이틀 동안 집에서 쉬면서 저희 아이들도 워낙 과일을 좋아하고 저도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과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 과수원집에 시집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집안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쉬면서 뭐 수박도 먹고요. 복숭아도 먹고 이것저것 먹었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달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비가 많이 와서 과일 농사가 좀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여름이 그래도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여름이 완전히 가기 전에 여름 과일들을 좀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오늘 OK 리서치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름 과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떤 과일 드시고 계시는지 냉장고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지금 어떤 과일이 냉장고 안에 들어앉아 있는지 요즘 드셔보신 여름 과일 맛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혹시라도 여름 과일 잘 고르는 방법 아신다면 이것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난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좋은데 그리고 그때그때 마트 가서 시장에 가서 눈에 보이는 거 사는데 하실까봐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로 보는 성격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에 따라서 성격도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네, 물론 이것은 비과학적이고요. 과학적인 증거는 없고 재미로 보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일에 따라서 성격도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나중에 성격 테스트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중에서 어떤 과일 가장 좋아하시는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참외, 2번 수박, 3번 복숭아, 4번 토마토, 5번 포도. 네, 이 5가지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아하는 과일 올려주시고요. 나는 이 5가지 과일은 별론데 나는 진짜 좋아하는 과일은 따로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보기에 없는 과일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1번 참외, 2번 수박, 3번 복숭아, 4번 토마토, 5번 포도. 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 샵 1057번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과일별 성격 제가 잠시 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어떤 과일 좋아하시는지도 올려주시고 과일 고르는 팁이 있다면 팁도 좀 알려주시고요. 요즘에 과일 이거 먹어봤더니 이렇더라. 네, 맛이 어땠는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복숭아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직접 만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를 깎아놓고 먹기만 먹는데요. 휴가 때 복숭아 한 박스를 저희가 먹었는데 너무 싱겁더라고요. 같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복숭아 맛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것은 그나마 좀 단맛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싱거운 맛? 네, 단맛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복숭아는 사실 기본적으로 단맛이 있어줘야 되는데 단맛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황도를 먹었는데 그 황도 특유의 그 맛이 잘 안 느껴지는, 그래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요즘 드셔보신 과일 맛이 어땠는지, 어떤 과일 좋아하시는지 샵 1057번으로 OK 리서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저는 여름 과일 하면 그래도 뭐니 해도 수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강산해가 부릅니다. 할아버지와 수박.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무시면 재나 이웃 복덕방에 내기 장기 들어 나가셨지. 해질 무렵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고 큰 기침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그날, 아마 내기 장기에서 또 이기셨나봐. 시원한 큰 수박을 양손에 들고 오시네. 하하하 웃는 빨간 얼굴에 그 하얀 수염, 울 할아버지 생각나네. 울 할아버지 보고 싶어. 울 할아버지 나의 친구. 울 할아버지 그리고 파란 수박 코가 찡하도록 생각나네.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무시면 재나 이웃 복덕방에 냉장기 들어 나가셨지. 해질 무렵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고 큰 기침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그날, 나는 즐거워하네. 수박도 너무 크네. 너무 잘 익었네. 나는 기뻐하네. 그런 나를 따뜻한 눈길로 어루만져 주던 울 할아버지 생각나네. 울 할아버지 보고 싶어. 울 할아버지 나의 친구. 울 할아버지 그리고 파란 수박 코가 찡하도록 생각나네. 코가 찡하도록 생각나네. 네, 강산해의 할아버지와 수박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과일 좋아하시나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좀 맛있는 여름 과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방금 노래 들으셨던 수박도 있고요. 또 뭐 참외라든지 포도라든지 복숭아 이런 것들 아마 많이 즐겨 드시고 계실 텐데 어떤 과일 좋아하시는지
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보는 성격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 보기 한번 드릴게요. 1번 참외, 2번 수박, 3번 복숭아, 4번 토마토, 5번 포도. 네, 이 중에서 혹시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면 어떤 과일 좋아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중에서 나는 없다 대신에 나는 이런 과일 요즘에 즐겨 먹는다 아니면 이 과일을 참 좋아한다 하시면 그런 내용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워낙 과일을 종류 따지지 않고 다 좋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 되면 뭐 과일은 거의 필수적으로 네, 매일 밥 먹고 나면 과일 먹고 밥 먹고 나면 과일 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 여름은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과일이 제대로 맛이 좀 안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1350번님께서 휴가 후 복귀 환영합니다 하시면서 저희 집에는 과일 귀신들이 살아서 다 좋아하지만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복숭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복숭아는 깨끗이 씻어서 칼금을 넣고 손으로 비틀면 씨가 깔끔하게 빠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껍질째 먹고 있습니다. 단 힘이 좋아야 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하셨는데 네, 요거 봤어요. 저 화면에서 그 인터넷에서 복숭아 반으로 탁 쪼개는 방법. 딱딱한 복숭아들. 저는 좀 단단한 복숭아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과일 귀신들이 좀 살고 있어서 네. 마트 가면 진짜 과일을 종류별로 많이 사오거든요. 근데 금방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틀 동안 쉬면서 복숭아 한 박스 그리고 거봉 네, 한 박스 네, 뚝딱 해치우고 왔습니다. 4963번님 저는 2번 수박이요. 개인적으로 수박을 그냥 먹기도 하지만 좀 더 맛있게 먹고 싶어서 가끔 수박 화채를 해서 먹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8755번님은 포도 너무 좋아해요. 잘 익은 무화과도 너무 맛있어요 하셨는데 요즘 마트 가니까 네, 무화과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무화과도 맛있죠. 그리고 포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씹기가 귀찮아서 저는 네 그냥 꼴딱꼴딱 먹습니다. 포도는 껍질만 쏙 빼고. 네. 2129번님도 포도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고요. 여러분들 어떤 과일 좋아하시는지 그 과일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니까 일단 재미로 보는 성격 테스트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외를 가장 좋아한다 선택하신 분들은 좀 예의 바르고 매너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수박을 선택하신 분들은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복숭아를 내가 가장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 그리고 포도는 도시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의 사람이래요. 8755번님이나 2129번님 포도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좀 자유로운 영혼이신가요? 네. 자, 4827번님은 복숭아 그중에서 백도 맛있습니다 하시면서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또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네. 이틀 쉬고 왔더니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네요. 여러분들도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5774번님께서 앞서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오프닝 멘트 좀 아슬아슬하다고 물론 광화문 집회자들 감염 검사 이유 없이 받아야죠.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구별해야죠. 근데 왜 그들이 비 오는데도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럼요. 네. 그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전 국민들이 또 한 번 네,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뭐 동선을 일부러 거짓으로 속인다라든지 아니면 검사를 받으라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기피한다라든지 아니면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도 이것은 뭔가 조작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가짜 뉴스를 생산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이지요. 뭐 그들이 내는 목소리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치와 종교 구별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얼마든지 정치에 대해서도 종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OK에서는 그런 모든 목소리들을 담아서 네, 모두의 말을 담아서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은요. 여러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들이 많은데요. 힘내시라고 트와이스의
치얼업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고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메리는 벨벨벨 이젠 나를 배려해줘 배터리 낭비하기는 싫어 꿈만 봐 꿈만 봐 전화가 펑 터질 것만 같아 몰라 숨도 못 쉰대 나 때문에 힘들어 심장이 떨어지네 왜 그 말은 너무 예쁘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아까는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게 이라 저러지마 할만하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baby 아직은 좀 일러 내 맘 듣긴 일러 하지만 더 보여줄래 Try to baby 좀 더 힘을 내 여다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태연하게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막 모르게 Just get together and then baby turn up 안절부절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땀에 젖은 전화기가 여기서도 보여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없어 메시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 건 기본 너무 심이 나보 이러다가 지칠까봐 걱정되긴 하고 안 그럼 내가 더 빠질 것만 같아 답장을 못해줘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게 later 저러지마 어디 가지 않아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아직도 feel like ocean view 잊혀지지 않아 me and you 지나간 여름밤에 driving 난 망설이고 있었지만 내게 웃으며 다가온 너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난 맘은 singing like Yeah I'm singing like 귀찮은 척 일단 grooving 너 기적은 안 해요 proven 아련하게 밀려오는 파도 여기 ocean view is good yeah 지금은 내게 cool yeah 아직 내 맘은 surfing up you searching where ocean view is good yeah 화려한 조명 cool light last summer ocean view feel like ocean view 아직도 난 기억나 처음 만난 여름 바다의 그 향기가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용기 내서 건넨 첫 마디가 Let's go driving 솔직히 난 아직 못 잊지 shit 여름 지난 밤이 그립지 shit 갤러리 보는 짓 일상이 휙 지나가지 이미 11시 이제 와서 무리야 여름이 다 지나가고서야 우리가 오션 뷰 하나 때문에 다시 보게 되는 스토리는 되게 이상하지 요 앞에서 만나 지금 다 와가 난 여기 ocean view is good yeah 지금은 내게 cool yeah 아직 내 맘은 surfing up you searching where ocean view is good yeah 화려한 조명 cool light last summer ocean view feel like ocean view 지난 여름 ocean view 잊지 못해 and you 지금 여긴 우리 둘만의 party feels so good I like this ocean view I like
여기 ocean view is good yeah. 지금 분위기 cool yeah. 아직 내 맘은 surfing surfing up yeah. Searching well ocean view is good yeah. 화려한 조명 blue light 내 summer ocean ocean view feel like ocean ocean view 네, 오케이 2부로 넘어왔습니다. 로시의 오션뷰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어요. 앞서 1부 끝곡으로 트와이스의 취얼업 보내드렸더니 4963번님이 노래가 파이팅 넘치게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좀 다운되어 있으시다면 파이팅 넘치게 하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 나 좀 힘날 것 같다 하는 노래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신청곡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보니까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떤 과일 좋아하시는지 네,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8754번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진행자님 목소리 나와서 진짜 반갑네요 하시면서 수박 참 좋아하시는데 올여름 수박 많이 못 드셨다고. 조금 더 지나면 사실 수박 더 맛볼 수가 없잖아요. 더 늦기 전에 수박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사서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수박 근데 값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오늘 낮에 수박 주스 한 잔 마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안 왔더니 그 빈자리가 조금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리를 비운다는 생각을 감히 못했기에 걱정 엄청 했는데 휴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전 후배들이 선배님 좋아하는 진행자님 어디에 나오는 분인가요? 라고 해서 모르지만 오케이통에 참 좋은 분 같아. 무엇보다 애청자 마음을 참 잘 읽어주시는 분 같아. 그래서 좋아해 라고 했네요. 진행자님 늘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문자로 주시다 보니까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네, 비슷한 상황들을 보면서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통하는 네, 그런 오케이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틀 동안 쉬면서 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방송을 들었습니다. 어디 뭐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오케이 스튜디오가 참 그리웠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 반겨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모노의 넌 언제나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도 준비해 두고 있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 저희 빈자리를 꽉꽉 잘 채워준 우리 막내 앵수 만나볼 시간인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앵커들의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는 다방과 함께합니다. 어디 좋은 방 없을까? 와, 니 다방을 모르나?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방바라 방바방 방바방 방바라 방바방 방바방 이번 방도 다방이 다 했다. 네, 롬디에서 이제 막내 앵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정리해줄 김다롬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이틀 동안 어땠어요? 네. 아, 진짜 여기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아, 그 자리가 더 편해요? 네, 아, 이제 내 네. 자리다. 진짜 내 자리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사실 좀 어렵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오케이 가족들께서 응원 네네. 많이 해주시던데요? 아, 정말요?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문자가 꽤 많이 왔었어가지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케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구나라는 네. 마음도 느꼈습니다. 네, 거기에는 또 우리 막내 앵수 김다롬 아나운서가 큰 몫을 하고 있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오늘의 뉴스들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수도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전국 곳곳으로 번져나가면서 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열흘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00명대에서 200명대로 다소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한풀 꺾인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나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데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올라
올라서면서 이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해 적용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 만큼 확진자가 늘더라도 이전만큼 폭발적 증가는 없지 않겠냐는 말이 일기도 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우려가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아, 진짜 좀 걱정입니다. 네, 이 며칠 동안 확진자가 200명대로 좀 잡히는가 했더니 다시 오늘 또 300명대가 되었더라고요. 네. 이번 주를 두고 지금 3단계 격상이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3단계 격상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 기세라면 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방역을 맞습니다. 위해서는 3단계 네. 격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들 공감을 하실 테지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렇죠. 3단계로까지 격상이 네. 되면 경제활동에는 글쎄요, 진짜 이번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네네.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 여기에 좀 동참해 주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왜 한 커피 전문점에서 네.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잘 하고 있었더니 다행히도 확진자가 없었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네.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서 네. 정말요? 걱정입니다.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옷이나 이렇게 신발에 묻은 또 그 비말이 네. 한 5일을 간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버리는 것도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고 버리는 것까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한 경찰관의 아내가요, 한여름 뙤약볕에 주차돼 있던 남편의 순찰차에서 나오지 못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경찰관의 아내 클라라 폴리노가 자택 앞에 주차된 남편의 순찰차에서 4시간 30분 동안 갇히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사망한 건데요. 마이애미 경찰에 따르면 이 폴리노란 사람이 지난 21일에 남편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순찰차 뒷좌석은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잠금 장치가 돼 있었고 네. 또 순식간에 갇혀버린 건데 사고 당시 바깥 온도는 섭씨 33.3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순찰차 내부 곳곳에는 탈출을 시도한 폴리노의 지문이 여럿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네. 폴리노의 남편은 사고 당시 집에서 취침 중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지금 한 34도, 35도 이렇게 육박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런 날씨에 차에 갇혀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 진짜 얼마나 답답했을지 네. 상상도 안 갑니다. 이번 사례는 순찰차였기 때문에 문이 안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최근 들어서 뭐 이 반려견이나 아이들을 네네. 차에 두고 내려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변을 당하는 사례들이 또 종종 있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린이집 차량이나 유치원 차량에 아이들 이제 하원할 때 그 내린 것을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배를 다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고 있는데 어른이잖아요. 네. 그런데 순찰차가 이게 또 안에서 문이 안 열리는 네. 이런 경우들이 있군요. 예.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네. 안타깝고요. 예.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 우리도 무심코 그냥 아이들 잠시니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네, 퀴즈 나갑니다. 네. 중국에서는 몸무게가 35kg이나 나가는 3세 아동이 이것이요.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어제 광저우에 사는 페이치라는 여아의 부모는요. 딸이 고기나 패스트푸드 등 음식을 먹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부모가 이것으로 조회수를 올려서 돈벌이를 하려 한 게 아니냐며 학대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네. 그러나 페이치의 부모는 돈을 벌려고
하려고 딸의 이것을 찍어 올린 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 기록과 재미를 위한 것이라고 돈을 사실 벌기도 했지만 딸이 먹는 데 들어간 돈이 번 것보다 많다며 해명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먹는 모습을 위주로 한 방송을 말하는데요. 최근 한국에 이것이 아주 선풍적인 열기를 보이면서 한때 유행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엄청난 양을 먹거나 또 적은 양을 맛있게 먹는 등 다양한 컨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먹방, 2번 깸방.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3살짜리 아이에게 네. 이것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 부모 욕심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아이의 성장 기록 재미를 위해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게 또 막 반응들이 나오고 이러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네, 일부 조작 영상 이런 것들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한참 말이 많죠. 네, 요거 네. 찍으시는 분들이 네. 그 자리에서 먹는 척을 하시고 뱉어내고 막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실 때 요즘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실 좀 맞습니다.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리만족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같이 의견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57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문자 주시는 동안 4827번님의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민혜경이 부릅니다. 그대 모습은 장미. 장미꽃 한 송이
네,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4827번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먹방이었습니다. 네, 4827번님 정답 먹방이요. 어린이는 하면 곤란합니다.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3927번님도 저도 기사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뒷광고 또 먹배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먹배시 그거잖아요. 먹방 네, 할 때. 네, 뱉는 거죠. 네. 사실 저는 먹방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네. 이게 정말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요. 진짜 먹고 뱉었다면 이게 또 일종의 식이장애를 전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보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맛있게 먹고 이제 소화시키는 걸 보려고 보는 건데 네. 이걸 굳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고 하면 네. 조금 이 보는 사람들이 좀 기만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많은 의견에 또 공감을 네. 했습니다. 요즘에 1인 미디어가 워낙에 뭐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네. 다들 그 구독자 수가 뭐길래 네. 진짜 그렇습니다. 콘텐츠가 갈수록 좀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좀 네. 안타깝습니다. 네. 8111번님 정답 1번 먹방이요.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5774번님께서 휴가 후에 참 일찍 잘 돌아왔어요. 오케이 안방마님 막내 아나운서님 진행 잘하시던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틀 딱 비우고 바로 돌아왔죠.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안 찾으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234번님도 뚝띠 급한 일 하고 출첵해 오셔서 반갑고요. 앵하로 돌아온 다롬 씨도 미리 인사합니다. 오늘 사투리 뉴스 그 오빠랑 싸울 때처럼 저 이거 들었거든요. 아, 네. 네. 오늘 여러분들 잠시 후 사투리 뉴스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번째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강화되면서 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피해 상담이 끊이지 않자 부산시가 결혼식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다고 합니다. 네. 25일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체 5,350건 중에 그중 부산 시민이 접수한 상담은 229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산 지역의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였던 8월에만 24건까지 43건까지 상담이 접수되는 등 최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소비자가 소비생활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중재를 통해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요. 또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때는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서 전문적인 중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요, 부산시 내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부산 시민이라고 하고요. 네. 또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생활센터로 예식 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네. 예식업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이라는 것은 일생일대 정말 최고로 행복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렇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셔서요. 네. 예, 진짜 모두가 좀 상생할 수 있는 진짜 묘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묘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퀴즈 알아볼까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 이 사람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고 현재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자메이카 출신의 이 사람은요.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에다가 토요일에 검사를 받았다며 증상은 없다.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메이카 매체에 따르면 이 사람은요. 지난 21일에 34번째 생일을 맞아서 깜짝 파티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야외에서 열린 파티에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대중들의 문매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번개도 코로나를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은 단거리 육상계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 은퇴를 했었던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1번 우삼겹, 2번 우사인 볼트.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제가 3부 시작하면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김다롬 아나운서의 사투리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부산 경남이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급 강풍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방역당국이 현 상황을 이 코로나19 전국 확산 폭풍 전야로 규정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일지 이르면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감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이 최근 부산 지역 코로나19 전파 원인이었던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1차 파업 때보다 파장은 더 클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부산은 밤 11시를 기점으로 영향권에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피해 없으시도록 시설물 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김다롬 아나운서의 사투리 뉴스까지 함께 했습니다. 3308번님이 다롬 아나 이틀 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대 이름은 다롬 장미였네요 하셨는데 네, 오늘도 앵수다 김다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 3부 넘는 사이에 앵수다 두 번째 퀴즈 정답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번째 퀴즈 정답은 우사인 볼트였습니다. 네, 4963번님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도 코로나만큼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하셨고요. 3927번님 보기에 우삼겹 너무 웃기네요. 삼겹살 먹고 싶다 하셨는데 네, 우삼겹도 맛있죠. 그러면서 다롬 아나운서 사투리 들을 때마다 귀엽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34번님 역시 말은 싸우면서 배워야 돼. 잘하네 얘 하셨는데 김다롬 아나운서가 네, 우리 옥자가 옥동이랑 한 이틀 붙어 있었더니 사투리가 많이 늘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퀴즈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 8111 그리고 8749번님께 선물 드릴게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옥자에게 사투리를 제대로 가르쳐준 옥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 센텀 센트레빌 플레비뉴와 함께합니다. 수영강과 장산앞, 제송역과 성수초 바로 앞에 있는 집. 센텀 생활에서 웨이브시티 추진계획 가치까지 있는 집은 다르다. 센텀 센트레빌 플레비뉴. 집에 설레본 적 있습니까? 8월 오픈 예정. 문의 1877-3233 동부건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희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가끔 보면 이 누나 나이 먹었다고 막 놀려먹으려고 하는 거 있죠. 저도 사실 아직 마음만은 17 소년대 말이에요. 옥동이가 저를 너무 늙은이 취급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달라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못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 글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누나야. 왜? 귀찮은데 햄버거나 먹고 들어갈래? 햄버거 좋지. 그래. 나 안 그래도 이번에 나온 신상 먹어봐야지 했는데 그거 먹으면 되겠다. 왜? 깜짝이야. 야, 너 왜 그래 진짜? 뭐? 그래 어린 척 하고 싶나? 뭔 어린 척. 아니 내가 신상을 먹겠다는데 뭔 어린 척. 너무 요새 젊은 내 또래 친구들처럼 살라고 그래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뭐 내 불고기 먹을게 치즈버거 먹을게 이런 된다 뭐 야, 프리클 치즈버거, 베이컨, 토마토 버거 이런 거 뭐 몰라도 돼요. 김옥동 고마하지. 응? 왜?
햄버거 네가 살 거가? 아니면 딱 이따 물어라잉. 응? 아유, 진짜 조용히 해. 야, 그나저나 너 뭐 먹을 거야? 여기 또 기계로 주문하는 거네. 아, 이거 좀 헷갈리던데. 기계가 뭡니까? 뭐? 키오스크. 그래. 키오스크. 나도 알거든. 몰랐으면서. 알거든. 비기봐. 이거는 뭐? 내가 해야지. 내가 젊은 내가 해야지. 김옥동, 네가 살 끼가. 근데 포카스 중에 포카스 누님이 할게요. 엄마도 비켜. 내가 할 거야. 네. 자, 햄버거 세트를 일단 누르고 너는 요거. 그거. 일단 뭐 음료는 콜라 마시고 감티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큰 걸로 찍어라. 엑스라지 찍어라. 감티 큰 거. 하고 옆에. 어디 갔지? 야, 장바구니 안 담겨. 다시 햄버거 세트 누르고 너 아까 이거 먹는 데 쓰니 뒤에 줄 서 있다. 빨리 좀 해라. 기다려봐봐. 지금 하고 있잖아. 진짜 장바구니 넣고 다시 햄버거. 어디 갔지? 옆에 야, 있다. 옆에. 김욱동 이거 다음으로 넘기는 거 없어. 이거 되게 이상한 거 같아. 비기봐. 야, 진짜. 사람들 뒤에 막 기다리고 있는데 햄버거 누르고 선택 담고 다시 햄버거 누르고 선택. 이거 선택. 그다음에 결제. 결제하면 되지. 카드 가져오나 빨리. 알았어. 카드 넣는데. 여기 있네. 여기 카드 슬롯이니까. 알았어. 결제했다 했어. 진짜. 진짜 햄버거 먹기 힘드네 진짜. 진짜. 땀나. 이 긴 줄 안. 긴줄 알았다고. 진짜 그만하라고. 빨리 그걸 못 해가지고. 그만하라고. 아니 야야야. 아니 이거 젊은 애들도 처음 하면 다 잘 못하더라. 내가 난 잘했거든 처음부터. 내가 여기 직원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쩌다 한번 먹는 게. 아니 그리고 이거 진짜 이거 좀 문제 있어. 이거 뭐? 인건비 다 깎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거. 진짜. 참 못하니까 또 변명하네. 변명 무슨. 저번에 아니, 엄마 아빠도 내가 그러더라. 뭐? 나는 이 못하겠다. 이게 다 인건비 깎으려고 그런 가이가 이러더라. 진짜. 야, 어른들 말이 곧 진리야. 아니 이거 셀프 주문 이거 사실 직원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말이야. 내가 셀프를 한다고 해서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괜히 이거 버벅대면 뒤에 사람들 막 이렇게 눈치 보이고 사람 민망하게 만들고. 이거 진짜 이거 좀 문제 있다니까 진짜. 이렇게 진짜. 시원하게 빨리빨리 말하는 것처럼 주문도 빨리빨리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진짜. 그냥 누나가 늙은이라는 게 옛날 사람이라는 거 입증한 거다. 햄버거 나왔네. 띵동. 저 몇 번 들어 5362번 뜨네 우리 거. 김옥동, 니 딱 손 떼라. 니 오늘 햄버거 없다. 이거 둘 다 내 거다. 내가 먹을 기다. 알았지? 또 진짜. 삐쳤나. 장난이야. 그냥 해본 거야. 나는 장난 아니거든. 다 내가 먹을 거니까. 이거 주문 잘하시는 옥동님 저기 가셔가지고요. 이 돈으로 저 기계 앞에 가서 다시 결제해서 드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요즘 아시겠지요? 사람인 우리 오키 누님. 우리 줄임말부터 시작해서 신조어까지 모두 다 아시는. 그래 우리 나는 누님. 감튀도 알잖아. 감튀. 응? 누님. 진짜. 정말 젊으십니다. 신상 햄버거도 다 아시고. 누님 제발 저 좀 먹게 해주시고. 예. 됐거든. 나 맘상했어. 나 마상이야. 마상 입었어. 마상. 김옥희, 진짜. 니 내 동생 아이가? 내 동생. 진짜. 내 10살 어린데. 햄버거 신상도 알고. 여러분 내 동생. 이런 됐지. 야, 너 누나한테 깍듯이 말 안 할래 진짜. 젊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니 근데 나 진짜 이거 진짜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 뭐가 또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거. 뭐 그거 뭐? 아까 네가 얘기한 그거. 키오스크 셀프 주문대. 그래 키오스크 나도 키오스크. 안다고 키오스크. 셀프 주문대 이거 나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너무 싫어. 누나가 진짜.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요새는 대학가 앞에 전부 다 이 자동 야. 주문대로 해가지고 아니 주문하거든. 소비자들에게 왜 이런 걸 다 떠넘기고 그리고 좀 하다 보면은 잘 못하고 이럴 수도 있지. 너처럼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한테 늙은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진짜 주먹 쥐지 마. 장난친 건데 왜 그랬는데. 됐거든. 그리고 이거 버벅이는 거 이거 솔직히 나이 때문 아니거든 이거. 아니 처음에 하면 누구나가 다 낯설어가지고 그리고 나이가 어려도 기계치들이 있잖아. 나는 어릴 때부터 기계치였다고. 기계치. 기계치. 됐고. 몇 번 해보고 하면 기계식도 적응된다. 근데 이게 불편한 거 좀 있어. 얼마 전에 내가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그냥 밥집이었는데 이따 이 자동 주문대 키오스크가 돼 있는 거라. 근데 공깃밥을 내가 하나 더 몰랐거든. 이모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이랬는데 하나 더 주면 되잖아. 그것도 주문하래? 찌어서 주문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좀 불편하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혼자 주문하는 재미도 있고 괜찮아요. 아니 재미는 무슨 재미. 그냥 나는 좀 대접받는 이런 느낌이고 싶다고. 나는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이거 맞으신가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 아니 그리고 이왕 할 거 그러면 어쨌든 내가 알아서 주문하면 좀 싸게라도 해주든지. 아니 너
셀프 주유소가 그냥 주유소보단 싼 거 알지? 알지? 근데 알지. 왜 이런 데는 아니 진짜 날로 내 노동력을 막 먹냔 말이야. 안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어려우니까 그래. 인건비 한 푼이라도 더 줄이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너무 뭐라 하고 그러지 말고. 과거에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으로 주문할 수 있으니까 뭐 좋지 뭐. 안 그래요? 오케이 부모님들 비대면 아니, 주문. 야 비대면 무슨 나 이거 어? 터치 스크린 말도 안 나. 이게 난 더 찝찝하거든. 누나 그 말하지 마. 아니, 비말 튄다. 터치 스크린 그 말하지 마. 진짜 아니 여러분들도 셀프 계산대 앞에서 당황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요게 진짜 요즘에 갈수록 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셀프 계산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꾸만 저보고 늙은이라고 요즘 사람 아니라고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김옥동에게 여러분들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지는 뭐 언제까지나 뭐 젊은 사람 요즘 사람일 줄 아나? 진짜 진짜. 뭐 진짜 뭐 가짜가 뭐. 아니 야. 진짜 이거 좀 문제 있어. 내가 볼 때 문제 있어. 얘기할 때가 더 편한 것 같아. 뭐라고? 옥자 불러줄까? 세대 차이는. 옥자 방금 가던데. 잠깐만.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여러분들. 아니 자동 주문대 여러분 편하지 않습니까? 적응하니까. 전 여러분들 편한데요. 제가 제 돈 주고 지금 옥동이에게 햄버거 사주고 세대 차이 느껴진다는 이런 말 듣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 마음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셀프 주문대 서가지고 뒤에 사람 눈치 이렇게 보여가지고 안 되면 그냥 먼저 하세요 이러고 뒤로 가서 다시 줄 섰다가 다시 또 했는데 또 뒤에 사람이 있어서 먼저 하세요 이러고 그래 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것도 다이어트 방법이지. 진짜 그러다가 주문 한참 만에 하고 돌아와 본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좀 남겨주시고요. 이 셀프 주문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김옥동 따끔하게 야단 쳐주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 너는 진짜 넌 언제까지나 넌 언제나 지금처럼 젊은 사람 요즘 사람일 줄 알아? 너 아니거든. 너도 금방이야 금방. 옥동이 사랑해주세요. 부릅니다. 넌 언제나. 하루하루 늘어갈 뿐이야 널 향한 그리움은 아픔은 늘 새롭지만 넌 너의 길을 가네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 난 그대로인 거야 떠난 건 너 혼자였으니 그때로 돌아오면 돼 내 잘못을 탓하는 것이라면 돌아온 후에도 늦진 않아 아직 시간이 있는데 내가 떠난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야 더 이상 거짓으로 나를 위로하고 싶진 않아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어 다시 널 찾을 거야 이제야 너를 위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 난 그대로인 거야 떠난 건 너 혼자였으니 그때로 돌아오면 돼 내 잘못을 탓하는 것이라면 돌아온 후에도 늦진 않아 아직 시간이
네, 모노의 넌 언제나 들었습니다. 8754번님께서 어머나 우리 진행자님 연기도 짱 진짜 못하시는 게 없는 그야말로 사람 냄새 나는 진행 진짜 엄지척입니다. 그런데요 모노의 넌 언제나 노래 오늘 들을 수 있죠. 그쵸 코로나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잘 들으셨죠? 예. 자 여러분들 요즘에 그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들 가보면 이렇게 셀프 계산대가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많이 헤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거 못한다고 해서 꼭 옛날 사람 아닌 거잖아요. 기계 좀 서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도 우리가 바뀌고 나서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 많이들 하셨잖아요. 적응 과정에 있는데 이걸 두고 말이지. 옥동이는 자꾸 옥기 누나에게 옛날 사람이라고 세대 차이 난다고 이렇게 막 구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키오스크, 이 셀프 계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용해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편리하더라 아니면 반대로 이런 점들은 좀 불편하더라 네, 그런 의견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368번님께서 요즘 같은 때 비대면은 좋은 것 같지만 나이 든 어르신들 많이 불편해하셔서 예 근데 또 없애지는 말았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키오스크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직원들이 직접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고 이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불편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직원들의 도움을 바로 받으실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르신들이 할 수가 없는 경우들 몇 번 시도하시다가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4963번님은 요즘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들도 이 키오스크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처음에는 좀 주문하는 것이 낯설고 서툴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거 익숙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 직원들에게 직접 주문을 하러 가게 되면 막 이것저것 계속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잇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들 바로바로 좀 신속하게 주문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편리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인간미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흔히 여러분들 디지털 소외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작년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 키오스크 확산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 20.4%. 네. 근데 20대, 30대도 어렵다 이런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소외가 좀 심화되다 보니까 요즘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에서요. 이 키오스크 교육을 따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이게 뭐 바뀌어진 현실에 좀 적응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런 것까지 이 나이에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음식 하나 주문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서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인 것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인 기계가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93.3%가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예. 일단은 이 셀프 주문대가 등장을 하면서 셀프 계산대가 등장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일정 부분 분명히 장점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던 디지털 소외라든지 뭐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네, 생각보다 적응들을 다들 잘 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주셔서 오키도 네 어쩌겠습니까? 따라가야죠. 열심히 연습해야죠. 네. 아유 이거 집에서 연습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뒤에 사람들이 너무 줄 길게 서 있게 하면 네, 여러 가지 그것도 또 민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키도 열심히 달라지는 세상에 좀 적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잠시 후 7시를 기해서 경남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의령군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TV나 라디오, 인터넷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과 창문은 닫으시고요.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등은 미리 단단히 고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창문은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에 단단히 고정을 하고요. 보호필름 등으로 보강을 합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고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그리고 담장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이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또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지주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는데요. 태풍 바비가 지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시 후 7시부터 경남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의령군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바뀌는 기상 상황들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등 좀 단단히 고정돼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 아니면 대피 공고를 받으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도 지금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으로 야외 활동 하는 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바비가 큰 피해 없이 좀 잘 물러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구석구석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빠듯한 살림에 가족 외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동네 식당에 자주 가요. 힘을 모아야죠. 대형마트가 편리하긴 하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재래시장만 가요. 함께 살아야죠. 예전에는 친구들과 시내 프랜차이즈 카페에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부러 동네 카페에서 만나요. 이웃끼리 돕고 살면 좋잖아요. 골목 상권이 살아야 서민 경제가 삽니다. 힘내라 경남경제. 살리자 골목 상권. 이 캠페인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과 함께합니다. 이민주 변호사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OK에서는 여러분들께 법률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민주 변호사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도 오고 있다 그러고 코로나도 계속해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럴 때 사실 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갈까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안 그래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 초부터잖아요. 내내 막 긴장, 불안 그 속에서 진짜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을 살고 있는데 뭐 마스크를 이렇게 매일 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7월에는 폭우. 그죠? 폭우 때문에 늘 다니던 길, 또 늘 생활하던 집에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고요. 또 최장기간 장마가 이제 지나가나 했더니 폭염. 폭염으로 또 이어지고 또 폭염이 좀 수그러지나 하니 코로나 또다시 활개를 치고 아유, 그러게나 말입니다. 심지어 이전에 1차 유행보다 더 심각해진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왜 이런 갑갑한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저도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고 사이다 같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어떤 얘기 해볼까 어떤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이게 도저히 코로나를 뺀 얘기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코로나 사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 OK 방송을 하면서 코로나 얘기를 아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다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만큼 또 심각한 문제고 우리 모두가 또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코로나 관련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코로나는 질병이긴 하지만
제가 의료인은 아니고 변호사니까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네. 좀 같이 짚어보고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얘기일까요? 일단은 지금 뭐 요즘 보면은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왜 뭔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숨기고 네. 뭐 활보했다든지 네. 또 동선을 숨겼다든지 물론 코로나 감염되는 게 그분도 원했던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로 인한 네. 어떤 무고한 이제 확진자들을 양산한다든지 네. 이런 류의 민폐 네. 행위들에 관해서 과연 그런 경우들에 우리가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도덕적 비난으로 끝낼 것인가 네. 아니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보면 확진 이후에 역학조사에서 뭐 동선을 숨긴다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구상권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와 관련된 얘기들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도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짧게 들려드리고 4부에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최선원이 부릅니다. 나를 지켜줘. 넌 이제 추억이라 쉽게 말을 하고 있지만 웃고 있는 나의 얼굴들 눈물을 이별의 그늘에서 너를 다시 바라보았을 때 사랑했던 너의 그 눈빛이 아니야 하지만 서로 지켜왔던 세상과 시간 속에서 이미 우린 너무나도 닮아진 모습 나를 지켜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많았던 추억을 내 세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들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제가 어떤 상황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자, 어떤 가정집 거실입니다. 네.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걱정 가득한 얼굴의 가족들이 아버지에게 왜 동선을 숨겼느냐, 구상당한 2억 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원망의 말을 합니다. 네. 딸뿐 아니고 사위까지도 이 가족들이 아버지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이 아버지가 불법 다단계 업체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이후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치료비 등 구상권으로 2억 원의 청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민정 씨 혹시 이런 내용의 영상 네, 보신 저 이거 일 봤어요. 보셨어요? 네, 보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법인 거 몰랐어, 아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 네. 이게 그냥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은 아닌 거죠? 아니고 바로 최근 서울시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한 홍보 영상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례는 아닌데 일종의 드라마긴 한데 실제로 있었던 확진자들의 사례를 각색해서 만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 중에 구상권으로 2억 원의 청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제가 어느 순간 법률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구상권이라는 구상권이죠. 단어를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다가 어느 순간 요즘에 언론에서도 자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3월에 서울 강남의 유학생 모녀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맞습니다. 제주시에서 손해배상 그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지금 뭐 여러 가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네. 이런 논란이 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던 그러나 네. 요즘은 너무나 자주 듣고 있는 네. 단어란 말이죠. 네. 정확하게 구상권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짚고 갈까요? 일단 이 구상권은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이 네. B라는 사람한테 갚을 빚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A의 빚을 C가 B에게 우선 갚았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B는 돈을 다 받았으니까 네. 끝난 거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C가 A한테 네가 갚았어야 될 빚을 내가 갚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달라 그 돈을. 네. 이렇게 하는 게 구상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빚 보증 네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A가 B한테 돈을 빌렸는데 C가 보증을 섰어요. 그랬을 때 C가 B한테 그 돈을 갚았다. 네. 그럼 일단 이제 B는 돈을 받았으니까 빠지고 네. 대신에 원래 돈을 갚았어야 하는 건 A잖아요. 네. 그럼 이 보증인 C가 너 대신 내가 돈을 갚았으니 나한테 그 돈을 달라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아주 대표적인 구상권 행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A, B의 문제에서 이제 A, C의 문제로 가는 네네네.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상권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네. 결국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주체가 있는데 네. 그 주체 대신에 누군가가 먼저 돈을 지급을 하거나 네. 이랬던 경우에 그 누군가가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이제 그 돈 네가 이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일단은 우선 정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되돌려 달라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우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완벽합니다. 네.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입원비라든지 치료비 등 비용이 뭐 환자 1인당 수천만 원에 이를 네. 정도로 아주 상당하죠. 또 그 예를 들어서 대구 신천지 어마어마했죠 그때도. 네네.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관련 자료라든지 신도 명단이라든지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또 신도 명단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을 했고 그죠? 또 교회 시설 관련해서도 뭔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네.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코로나19 관리에 혼선이 초래가 됐죠. 네. 그래서 결국 방역 비용을 증가시켰다라는 이유로 실제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측에 1,000억 원 네.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다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 또 방역에 혼선을 초래한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낸 후에 네. 비용을 지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제 급하니까 그렇죠. 네. 일단 국민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궁극의 그 책임이 인정되는 주체 뭐 예를 들면 이제 대구시 같으면 지금 네. 신천지 교회 측에다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네. 앞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제주도 여행 갔던 유학생 모녀 같은 경우도 네, 소송 당했죠. 그렇죠. 네, 제주시에서는 그 해당 모녀에게 1억 3,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네. 또 안산의 관광객 관련해서도 뭐 1억 3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요, 그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가 광주를 찾아 다수의 친인척을 만났어요. 네. 그러고는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동선을 숨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광주와 전남에서 이 해당 송파 60번 환자 접촉한 12명 정도가 확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현재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확진 누구나 원해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진자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 구상권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심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를 그 사람들이 발생시킨 것도 아니고 네네.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네.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확진자를 증가시켰단 네네. 말이에요. 또 방역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건 분명히 법적으로 비난과 책임이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아마도 이제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금액적인 부담이 증가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으로 인정이 될 거고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어떤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나 이런 금전적인 부담 부분인데 이러한 민사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행위들이 형사상 범죄까지 구성한다. 네. 그러면 처벌의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네.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네. 그게 또 형사상 범죄에 해당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형사상 처벌까지도 가능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네. 앞서 광주광역시가 광주의 친인척을 방문한 사실을 숨겼던 송파 60번 확진자에게 구상 청구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 7월 19일에 광주광역시는요. 이 송파 60번 확진자를 검찰에 우선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의 근거는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네. 감염병의 역학조사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라든지 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네. 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같은 법 제79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고발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확진자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위인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요즘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서 이걸로 이제 또 네.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보는데 사실 요즘 너무 덥기도 하고 네. 마스크를 끼고 지금 생활한 지가 몇 개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안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 네. 삼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도덕적으로는 진짜 문제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네. 당장 제가 어저께 안전 안내 문자 받았는데요. 네네. 보셨나 모르겠어요. 부산시에서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이고 네. 10월 1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라. 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요. 그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마스크를 단순히 그냥 착용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네네. 또는 식당 등의 어떤 공공장소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실제로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A 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내가 코로나 환자다. 라고 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과 소방관이 그 방호복 입고 벗기 굉장히 그렇죠. 힘들다 그러죠. 네. 그런데 방호복까지 입었고요. 뭐 자기가 환자라 그러니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A 씨가 감염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A 씨는요. 식당에 대한 업무 방해로 재판까지 받게 됐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내가 코로나 확진자다. 이렇게 난동 부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주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다들 도망가야죠. 요즘 말로 극혐인데 네네. 이 주변 승객들이 하차시키려고 했대요 이 사람을. 그랬더니 다른 승객들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이. 다행히 이 난동 취객의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고는 하는데 경찰은 이 난동 취객을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아니 이런 경우들 저는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지금 말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거 해선 안 되는 행동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들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 경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런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국에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네.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자들이 네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사 받으러 갔다가 난 오히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라던가 아니면 정부가 확진자 수를 조작한다. 지금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죠. 네. 글쎄 뭐가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또 확진이 됐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다. 네. 등등의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그런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문제 행위로 인해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른다. 그러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은 음식점이나 박물관, 뭐 전시관 이런 공공이용시설 또 업소 등 방문할 때 체온 측정 요구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또는 뭐 마스크 착용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는데 이런 방역 수칙에 따른 요구는 응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런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런 요구를 기피했다. 이럴 때 업무방해죄 인정될 여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음식점이나 박물관, 뭐 전시관 이런 공공이용시설 네. 업소 방문했을 때 네. 간혹 여기에 방문을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네. 이름과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 네. 작성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네. 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이제 좀 한산한 어디 작은 전시관에 갔다가 네. 요구를 받았는데 시국이고 네. 뭐 이 사람들이 다른데 이용하려고 이거를 지금 내 정보를 받아가는 건 아니니까 하면서 저도 기재를 했고요. 네네. 그게 정 찝찝하면 이런 시국에는 그냥 안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네. 그게 정답이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용어 자체도 뭐였죠, 없었고, 그게? 네. 그리고 네. 요즘처럼 여름에 마스크를 봄이야 뭐 우리가 황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 네. 이럴 때 마스크 착용을 했습니다만 여름까지 마스크를 매일 끼고 생활한다는 거 상상조차 할 수 폭염에. 없었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 온라인 수업을 한다? 이런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네네. 아 지금 진짜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 코로나 시국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들 많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삶 자체가 팍팍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건강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업 생계에 뭐 엄청난 지장을 받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많으신 그러니까 것 실제로 같아요. 요즘에 뭐 개인 파산, 네. 회생 뭐 이런 부분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당장 이제 수입이 막 크게 줄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상 거래가 힘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뭐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계속 뭐 얘기가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네, 나오고 있는데 네네. 사실 1차 지급됐을 때 그로 인해서 조금 이제 활기를 찾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분명히. 저는 우리 왜 재난지원금 받아서 소고기 사 먹는다는 네네. 얘기가 실제로 그 한우 네네. 그 육가공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진짜 수요가 늘었었다. 네네.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잘 됐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마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금요일마다 그 전통시장 네네.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상황들 어떤지 들어보기도 하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많이 맞아요.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이걸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결국은 다 세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꽁돈은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 국민들의 안전. 네. 근데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서로 조심하시고요. 또 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법적인 처벌, 책임 이런 부분 얘기를 했지만 네. 법적인 어떤 책임, 처벌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런 문제가 될 만한 행위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낼 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마스크 착용 잘하고 네. 거리두기 좀 유지하시고 네. 불필요한 모임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모임들은 좀 피하시고 네.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뭐 제주 쪽에는 이미 엄청난 비가
내린 것 같고요. 경남 지역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저녁 7시를 기해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든데 제발 태풍이라도 좀 우리 국민들 편에서 잘 비껴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는요. 4749번님께서 오늘 밥이 태풍 때문에 옥상에 몇 번이고 빨래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셨다고 그나마 아직까지는 태풍이 오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남겨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보랏빛 엽서에 실려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당신의 생각에